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12월 결심설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도 12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여당을 떠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확전을 막겠다는 생각인데 요르단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상전 임박과 하마스의 인질 공개 그리고 병원 폭격까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했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등 강론을 두고 이견은 여전합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에 이란이 개입을 시사했고 유엔도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병원 공습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요르단 방문 일정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기조 속에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이 마사의 지분과 묶어서 파는 통매각으로 돌연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러면 한전 KDN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낙찰 기업은 비교적 손쉽게 YTN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는 평년보다 20% 넘게 올랐고 생강과 굵은 소금 같은 주요 재료값도 60에서 70% 급등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담글 김장량을 줄이거나 아예 김장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서 오랜만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또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이 강론에서는 이견이 커서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의대 정원을 늘려야겠다, 확대해야겠다라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정부 방침에 더 힘을 보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지방 의료 체계 붕괴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나 방식거로는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역시 정관이 정해지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 가능할 거란 판단인데 민주당 역시 원칙적 찬성 기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공의대나 지방의사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특히 이번 논의가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는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당이 전남 등 주요 지지 기반 의료 확충을 모색하면서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를 두고도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증인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충남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 역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혁신위 인선을 놓고서 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네, 이 당 쇄신을 총괄할 혁신위 구성을 약속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혁신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주말까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삼았는데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애초 예상보다는 늦어진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이번 혁신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막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TK 사무총장 등을 놓고 당 안팎 잡음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할 당 전략기획부총장 등 지도부 추가 인선을 놓고도 수도권 의원 카드를 손에 쥔 채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궐선거 승리로 한숨 돌린 민주당 역시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안 관련 가결파 징계 문제 등 당내 통합이 이재명 대표의 숙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전히 징계를 숙고 중이라며 여지를 남긴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비명계 중심으로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이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승리로 당내 내용이 다소 잦아든 만큼 징계 동력이 약해졌다는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의과대학 전임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2명이 채 안 돼서 로스쿨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의대 전임 교원은 11,000여 명이고 학생 수는 18,000여 명으로 전임 교원 한 사람이 담당할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었습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 수가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으로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경우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넘게 많았고 약대도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태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폭격이 또 다른 테러 단체인 이스라엘 및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일째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쉴 틈 없이 실려 나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알슈파 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공습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를 예고하면서 민간인에게 대피하라고 한 라파 등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이 할 수 있는 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rabbi mannagerak ya rab mannagerak ya rab ya rab qatal atfal ya rab walla ya rab hasaruna.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하루 동안 200곳을 타격하는 등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5,000곳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지휘관 중 하나인 아이만 노팔 사령관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palling reports that civilians attempting to relocate to southern Gaza were struck and killed by an explosive weapon must be independent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as must all alleg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참전이 우려되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을 계기로 사태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در صورت تداوم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واکنش اسرائیل علیه ساکنان غیر نظامی غزه هر احتمالی متصور هست. 확전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병원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를 규탄하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서부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접근을 시도해 요르단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도 수백 명이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이란 테헤란에서도 프랑스와 영국 대사관 인근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튀니스에서도 프랑스 대사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대규모 야간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AP 의장의 자격으로 낸 성명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가자지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식수와 식량, 연료 등을 차단하는 건 민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 곧 이스라엘에 도착하는데요.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취소하면서 요르단 방문 일정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바이든 대통령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출국 직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바이든 대통령과 요르단에서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항의하고 자국민 희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요르단에 있던 아바스 수반은 서둘러 자치정부로 복귀하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바스 수반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의제를 조율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병원 공습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백악관은 요르단 국왕과 상의 끝에 이번 순방에서 요르단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빠지면서 요르단, 이집트와 함께하기로 했던 4자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따른 민간인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미뤄진 지도자들과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으로 민간인 희생을 막고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하마스를 고립시키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 대응하며 이스라엘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던 전략이 진통을 겪게 된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이 자신들이 아닌 이 하마스 연계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 좀 더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메시지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가자시티의 알 아흘리 아랍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고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의 로켓 오발에 따른 걸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CCTV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슬라믹 지하드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마스의 지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기존 제재와 추가 제재의 시행을 위해서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주 발표될 제재는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제재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신규 제재는 국제금융망에서 하마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이르면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수넥 총리의 방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총리실은 수넥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땅굴 기술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세리스 체하비 대표는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땅굴 기술을 얻었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북한의 헤즈볼라에 기술을 전달했고 헤즈볼라에 전수된 기술이 하마스 손에 들어간 것은 맞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의 땅굴 기술은 북한 지식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활용된 터널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은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회담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네, 바이든 미 대통령이요.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고 곧 도착을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확전은 막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전술과 전략, 또 땅굴 기술까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리 군도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이스라엘 도착을 하는데요. 네. 방문 목표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확전은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되는 것은 빅 미스테이크가 될 거다. 큰 실수가 될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마스 격퇴라는 기본 목적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이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적 문제를 더 일으키지 말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주변 아랍국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다른 이슬람 단체 위협을 이 방지한다는 게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공격도 일부 지역에 대한 공격도 지금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이 중동 전체의 화약고를 지금 촉발시키는 그런 이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중동 전체 정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려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의 배후에 또 이란이 있다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시리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분쟁이 뭐 이스라엘,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일부 무장 세력 이렇게 분쟁이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무기 지원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중동 지역의 지금 정세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되도록이면 미국이 중동 지역에 관여할 수 있는 걸 좀 줄이겠다라는 게 그동안에 한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그런 쪽인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들어온 소식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가자지구 내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명 이상 사상자, 지금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와 만나는 것도 취소됐고, 그렇죠. 예, 네네. 뭐 이 근처 나라 중동 국가들도 만나야 되는 건데 다 취소가 됐어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전쟁에서 가장 지금 이 사실 뼈 아프고 네, 또 일반적으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그 이노선트 피플이라 그러죠. 네. 무고한 양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일이고 예. 이 가자지구 그 병원 폭격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일이거든요. 네. 적어도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그 인도적인 참산, 그다음에 네. 민간인 피해 확산으로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예, 대부분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폭격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네네. 하마스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네. 아니다 이게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예, 오발이다 이렇게 오발을 예, 한 얘기를 하고 거다라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언론들이 해외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이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이 5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가자지구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뭐 이제 이 서방 그 통신사들 특히 AP라든가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과정에서 네. 지금 병원이 폭격당해서 수백 명이 지금 사상을 당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지금 이거를 딱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지금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자.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예. 누가 했느냐를 지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조사 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보통 이런 사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사안, 네네. 이 사안이 누가 벌인 것으로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미국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죠. 예,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은 확전을 막으러 간 바이든 미 정부라든지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 이게 누구의 소용이라는 게 밝혀주는 쪽은 지금 국제 여론으로부터는 완전히 그렇겠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자체 어떻게 보면 더 넓게는 하마스를 대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전에 없이 강력한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쪽이든 본인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증거인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2, 제3의 증거인멸 조치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 지금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는 거,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이 저지 네.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지상 작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네. 또 다른 피해들이 양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일단은 일정 부분 자제를 촉구하는 조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네.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아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자 회담도 취소가 된 거예요. 네네. 요르단 국왕 또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수반까지 다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열릴 가능성은 지금 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 방문을 취소가 정점으로 이 사자 회담이 됐는데 예. 그 기획이 됐는데 워낙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네. 이 취소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있거든요. 문제가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체류 일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예.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열릴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예. 보셨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지가 네네. 꽤 됐는데 지금 이제 병원까지 폭격을 당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도 국제 여론 안 좋잖아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과연 지상전을 펼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타냐후 정부 성향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상 작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자지구라는 것 자체가 예. 팔레스타인도 지금 팔레스타인 임시정부도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애초에 지금 분쟁을 촉발한 최초 공격을 시도했던 그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자지구가요. 두 번째.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어중간하게 네. 만약에 또 휴전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나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무엇보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그 리더십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예.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국이요. 자,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 주변국들을 보면 이집트 있고요, 바로 네네. 밑에 그리고 옆에 요르단이 있고요, 네. 그 레바논 위에 다 있고요. 네. 이런 주변국들의 지금 이해관계도 복잡하잖아요. 예, 뭐 한 3가지 정도 변수를 네, 봐야 말씀해 될 주세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분열이고요. 이게 이제 예, 하마스하고 이게 가자지구 가 근거지죠. 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임시정부에 또 하나 참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죠. 비교적 온건 그 노선을 지향하는 파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요르단강 서한 서한 지구. 지역을 예. 근거지로 하고 있고요. 이 둘의 분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행정부 변화에 따라서 예. 1993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간의 네. 평화 약정들을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웨스트뱅크와 가자 양 지역을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이 관할이 미치는 지역으로 예. 다시 말해 이걸 2개 국가 해법이라고 합니다. 투 스테이트 예. 그 2개 국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 방안들 자체를 실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스라엘 입장이 달라졌고요.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경우는 있었죠. 지금 리쿠드당 집권 이전만 해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미국의 대중동 정책들 어느 정도 이 대중동 정책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조합이 나올 수는 여러 있는데요. 조합, 여러 해법이 그래도 이렇게 나올 보실 수 수 있는 있다.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93년에 오슬로 그 협정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땐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권은 공통적으로 그런 오슬로 생각을 협정의 가지고 구체적인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 그 오슬로 협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가 서로가 국가급 그 실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서로가 인정하는 평화롭게 거. 예. 공존할 방법을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관할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주변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다 있잖아요. 예, 그날도 있는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모르잖아요. 특히 난민들이 그렇죠. 또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이들 나라도 이 분쟁이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원치를 않습니다. 예. 원치를 않지만 예. 때로는 이들 국가도 계산에 따라서 파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하마스를 은근히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 이집트라든가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 결국 직접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게 분쟁이 되는 거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 생각이요. 또 하나가 예. 중동에서 서서히 이 개입을 또는 관여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리고 예.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 전후에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관여를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예.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래서 작업을 했거든요. 최근에 여러 나라하고 수교하고 이거를 있다면서요? 수용을 예. 하면서 자국의 이 득실을 저울질하는 게 사우디나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라면 예. 이걸 아예 적극적으로 은근히 깨고 나오는 쪽의 구도를 바라는 게 이제 이란이라든가 네. 시리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좀 짚어봤고요. 예. 다시 이제 가자 지구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면 예. 네. 하마스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마스 땅굴 굉장하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이 땅굴이 북한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런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뭐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땅굴뿐만 아니라 지금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 대전차 로켓 예. 발사관 예. 이게 예. F7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지금 그 구소련의 네. RPG-7 발사관을 북한이 개량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를 대외에 수출할 때 F7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거든요. 예. 뭐 무기 체계도 그렇고 또는 교리도 그렇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서로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요. 예. 둘이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가
상대방과 공조는 없고 이 무력 투쟁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어떤 증오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똑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에서 이런 전술을 써서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그거를 닮으려고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상전이 시작이 된다면은요, 하마스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땅굴 같은 곳에 오래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상전이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병원 폭격을 누가 했냐에 관계없이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자지구 작전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게요. 예. 이게 전부 민간인 소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라든가 이걸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그 명분은 있지만 이 집중 폭격을 가해 생긴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들어가서 이스라엘군 희생도 커지게 되면 점점 아마 작전 자체도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별하지 않는 작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우려가 크죠. 네, 걱정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만났잖아요. 이 러시아, 중국 역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어떤 메시지,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중국이 발표한 것들이 있었죠. 러시아가 얼마 전에 결의안을 냈어요. 결의안 내면서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인도주의적인 이 참상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기존의 오슬로 협정에서 나왔던 이국가 해법. 다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공존의 해법을 받아들여라. 이런 걸 촉구하는 결의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안보리에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 양쪽 다 자제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민간인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마 대외 명분상으로는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동의를 하면 유엔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미국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입니까? 다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이 틀리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인도주의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국들이 인도주의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지금 인도주의적 문제도 이건 러시아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기가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미 대통령 잠시 뒤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하는데요. 중동 국가들과의 연쇄회담이 지금 현재로 취소된 상황인데 차도현 박사는 다시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민영화 기조 속에 진행되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애초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단독 매각을 선호했던 매각주관사 3.1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과 묶어서 파는 통매각으로 돌연 방침을 바꾼 건데요. 이러면 한전 KDN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낙찰 기업은 비교적 쉽게 YT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의 지분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YTN 전체 주식의 21.4%와 9.5%를 각각 보유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그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장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예속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발상이다. 지분 매각과 탄압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공공미디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관련 절차에 먼저 나선 곳은 한전 KDN.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3.1회계법인은 지난 2월 한전 KDN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마사회 지분을 묶어 파는 이른바 통매각에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3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보면 단독 매각을 해야 한전 KDN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매각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각은 의사결정 지연만 초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 이 얘기는 3일이치 조라고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인 때가 몸이 가벼울 때가 팔기가 좋지.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그런데 3일 측의 입장은 석 달도 안 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 유찰과 재공모 등 우여곡절 끝에 3일 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에 매각 주간 업무까지 맡게 된 뒤였습니다. 큰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경영 프리미엄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해서 주관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면 더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당시 4대 주주였던 마사회 입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한전 KDN 지분과 함께 파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은 잠재적 이익의 일부 포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KDN은 통매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경영권을 원하는 자만 들어오지 예를 들면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안 들어오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 전략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젠다가 있겠죠. KDN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한. 매각 방식 변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3일 회계법인 측은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주관서로 자신들이 모두 선정되면서 통매각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YTN 지분 매각은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매각 덕분에 낙찰업체는 한 번에 YTN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떠들썩하던 지난 회원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차분하게 추모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태원의 참사 골목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는 시민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까지 매일 저녁 추모제가 열리는데요. 다큐멘터리 특별시사회와 이태원 일대 기억 물품 나눔 등의 행사로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29일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는 집중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행사 준비로 분주하던 유통가도 조용합니다. 추모에 동참해서 헬로윈 관련 마케팅과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올해는 헬로윈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용산구가 주관하는 지구촌 축제도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차분해진 헬로윈을 유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가족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유족이 이전처럼 여러 사람들이 즐기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잘 감시하고 상생과 추모를 위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상인들도 추모와 헬로윈 문화는 공존을 해야 하고 그게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길이라면서 많은 이들이 이태원을 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유가족의 바람처럼 상생과 추모를 위해선 안전한 헬로윈이 돼야겠지요. 올해 이태원에서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용산구는 헬로윈 관련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4만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같은 채소류와 소금 등의 주요 재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오래 담글 김치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지만 김장에 꼭 필요한 배추와 소금 가격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추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좋지도 않은 거 요만한 거는 8,000원 줬어, 2개에. 시들시들해갖고 막 그런 거. 줄이겠지요, 조금씩 해먹고. 올해는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통에 상인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뭐 사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품 먹고 하다못해 뭐 열무 이런 알배기 이런 걸로 해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많이 안 돼요. 최근 배추값은 평년보다 20% 넘게 비싸져 한 포기에 6,500원을 넘겼습니다. 값이 폭등해 금추라는 말까지 나왔던 지난해보다도 11%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작황이 나빠지며 값이 치솟은 탓입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름병이 유행하고 있어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강과 고춧가루 역시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70%와 10% 정도 비싸진 데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할 때 한 움큼씩 들어가는 소금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내 이어진 폭우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굵은 소금 5kg 가격은 지난해 11,000원대에서 올해 13,000원대로 뛰면서 8,000원대인 평년보다는 약 60% 폭등했습니다. 유독 김치 수요가 많은 음식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장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상에서 김치를 뺄 수도 없으니 재료값 인상이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겉절이를 매일매일 담그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상인, 식당 주인까지 모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배추 공급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군부대 사격장에서 포 사격 훈련 중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설악산 비선대 인근에서 61살 A씨가 산행 도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군 가이도 인근 갯바위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낚시하다가 고립된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 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괴한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에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의원의 강요 때문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흰고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롯데월드 측에서 고소당한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미일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오늘 22일에 진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송에서 자신을 비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훈수를 뒀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며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수도권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3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12월 결심설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도 12월 말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표가 일단 헤어질 결심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마음이 여당을 떠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